자, 원래 이 가나 상호텍스형 지문들이 옛날 지문들 보면은 정보량이 최소 이거 2배예요. 그리고 원래 출제됐었던 경향, 그러니까 잘 봐. 이렇게 가나 상호텍스로 출제됐었던 느낌이 작년부터요. 그럼 작년 6월, 9월 수능 예비평가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 6월. 그러니까 총 지금 5회 치러졌는데 이 올해 5회 출제 경향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경향은 뭐냐면 동양 고전이야. 동양 고전에서도 독서 지문이 있었을 거 아니야. 독서 성격의 장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원래 얘를 어디에 분류하느냐가 학계 내부에서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독서로 취급을 하자니 사실 우리가 생각을 예를 들면 뭐 이규복, 동명한 서 이런 성격의 글을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을 하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해야 돼. 그럼 관계 법령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법지문에 관련된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요즘은 뭐 과학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과학기술적인 정보 처리 능력? 뭐 대학 가서 학문을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문은 사실은 동양 전통의 학문이 없어요. 거의 다 서구식이야. 그럼 서구식의 논문이나 서구식 스타일의 정보 처리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얘를 독서 장르에 넣기도 애매했던 거야. 근데 또 안 하기도 애매하죠.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그 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결정적인 문제로 시험이잖아요. 변별이 안 돼요. 얘가 난이도가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출제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제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버린 거야. 그런데 내야지 하는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렇게 교육과정 바뀌고 시험 체제 바뀌고 출제진 확 바뀌면서 시도를 해보자. 근데 문제가 뭐야? 변별이 안 된다. 왜? 너무 쉬워.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될까? 오케이, 정보량을 많이 넓히자. 그러니까 정보량을 넓혀야 되는데 갑자기 정보량을 또 뻥 터뜨리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 어떻게 한 거냐면 가나 상호텍스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두 지문을 엮어보는 관점이 평가원 내부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로 들어왔고, 그래서 얘를 한번 내보자고. 두 번째는 예술 지문이에요. 예술 지문 역시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봐봐, 문학 비문학으로 나눌 만큼 국어라는 과목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지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문학은 결국에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가원 출제자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문학 교육, 예술에 대한 관점이 되게 빡세게 잡혀 있는데 역시 출제하기 힘든 이유는 똑같아. 너무 쉬워. 그러면 역시 지금 출제하게 된 이유는 똑같아요. 정보량을 높여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5회 출제되는 동안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출제가 된 경향이냐. 또 내년 또 바뀔 거긴 하지만은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즉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얘가 어떻게 되어왔느냐를 뭐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보고 있는 거야. 미분값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시험 어떻게 변할지가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값을 봤을 때, 여기서 순간적인 어떤 시험의 변화를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절대 난이도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 좀 풀리고 아마 올해 말이면 집단 방역 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나 온라인 클래스 이런 걸 아예 안 할 거야. 왜냐면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문화야.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절대로 그렇게 굴러갈 수가 없는 문화야. 이미 다 겪은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심각한 학력저하를 평가원부터 해서 우리나라 교육 쪽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있는데 애들 풀어놔버리면 또 난리 나니까 맞고 있는 거지. 이제 백신 맞고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해서 방학 지날 때쯤 해서 백신을 다 맞출 거야. 그러면 아마도 내년에는 마스크는 끼겠지만 학교를 갈 거야. 모든 학생들. 그러면 다시 또 환경이 옛날로 바뀌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환경으로. 그럼 애들의 기본적인 실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얘는 좀 특수하게 올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춰진 것 뿐이고, 수능 때는 또 몰라요. 왜냐면 수학을 어렵게 내서 변별하는 것보다는 국어 어렵게 내서 변별하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제일 욕을 덜 먹는 방법인 거거든. 이미 정치적으로 변해버린 이 시험의 배경, 특성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어라는 과목이 난이도 높아져서 변별할 수밖에 없는 역할, 변별하는 역할, 국어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런 가나 상호텍스형 질문들은 첫 번째 문항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공통되는 주제나 구조를 물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100% 공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나마나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들어와. 근데 보통은 찬반 관점이야. 보통은 상반되는 관점이야. 그래서 공통되는 주제 구조를 묶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건 되게 잘못된 방법이야. 아, 선생님 저 그렇게 답 냈는데요. 알겠는데 우리는 80분 안에 45문제 풀어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80분 안에 45문제 안 풀립니다. 시간 안에 절대로 풀 수 없는 방법이야. 이거 평균적으로 최근 3개년 보잖아요. 이 정도 지문이면 내가 편할 때 7분 컷 나와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가지고 한 10분 컷 정도 나오고, 시험장 가면 얘보다 정보량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12분에서 15분 컷이 나와요. 그럼 국어 독세 36분에서 45분 정도 쓰는 거야. 80분 중에 나머지 과목에 시간 쓰고 국어에 이 정도 쓰는 게 정석이야. 안 그러면 시간 다 부족해. 근데 문제는 시간 부족해서 독산지문을 날리는 애들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인 애들이 독산지문을 평균적으로 날려요. 2등급인 애들이 독산지문을 평균적으로 날릴 정도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고 있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주제 구조 잡는 거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거는 연습해왔어. 한장 파일들도 방금 그래서 나눠드린 거고, 읽어봤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걸 나눠주는 이유가 있겠지. 문제가 없으면 안 나눠줘. 이 머릿속에 있다고 보여.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 뭐로 나눠줘. 그런데 문제 푸는데 뭔가 이거 다 까먹고 있는 느낌인데, 또는 알지만은 지금 못 써먹는 느낌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눈으로만 복습을 해보는데 이미 봤던 거잖아요. 1, 2분, 3분이면 충분하지. 쓰면 된다고.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도 고2, 고3이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공부를 안 끌고 가잖아요. 솔직히 인솔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1, 2등급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1, 2등급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뭔가 의식을 가지고 끌고 가야지. 안 그러면 맡겨서 간다?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 자의적인, 자발적인, 자율적인 방향을 주려고 해요. 오케이? 그걸 고민하면서 같이 들어야 돼. 자, 그 다음 봐봐. 보통 5번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의 주제를 보통 물어봐요. 근데 얘는 가라고 안 물어봤잖아. 그런데 봐봐. 6번은 나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5회 동안 치러지던 시험 동안 5번이었어 봐. 가의 주제 구조 물어볼 확률이 커 얘는. 그리고 6번은 당연히 나의 주제 구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주제 구조 정보 가치를 빡세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션고 디테일하게 왔다 갔다 해봐야 힘들어. 자, 그럼 이제 뭐냐, 다시 7번으로 좀 더 디테일한 공통 주제 구조야. 또는 비교 대조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보통 가나를 묶어놓고 두 개에서 공통되는 뭔가를 놓고 대립되는 관점이나 비교 대조를 시켜요. 연습만 했을 건데 표 그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학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답이 쉽게 나오는 것처럼 표 그리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원리를 보기 적용하는 유형이야.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설계야 얘들아. 이거는 거의 공통이야. 가나 사운텍스나 나오는 유형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염두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보면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분 문제인가? 적분 문제인가? 이거 연속 문제인가? 극한 문제인가? 모르겠으면 푸는 과정에서 뭔가 단서를 잡아서 이거 극한이네, 이거 미분이네. 미분이면 어떤 공식 이용하는 거지? 또는 어떤 개념 이용하는 거지? 또는 미분만 들어있나? 고일 과정이 들어있나? 뭔가 그걸 능동적으로 끄집어서 푸는 애들이 고득점으로 가는 거고 최상급으로 스스로 가는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풀다가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 세모치는 문제 끝이야. 해설지 어서 풀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는 걸 이미 겪었을 거고, 또는 겪고 있을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게 틀이 정해진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얘기했어요. 일단락에서 국어에서는 어떤 정보 처리를 한다? 주제 세팅을 한다. 주제 세팅 TS라고 적어주세요.